저희 이제 1장에 들어갈 내용은 인장, 압축 및 전단이라는 내용을 갖고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재료역학이 처음 시간이니까 재료역학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뭐 어떤 사전적인 표현으로 보면 재료역학 그러면은 하중을 받는 고체의 거동을 취급하는 응용역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중을 받는 고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중을 받아서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받은 하중을 다른 부분에다가 전달하거나 그런 이제 물건들을 구조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한다,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재료역학이라는 이름 외에 뭐 재료의 강도, 고체역학 또는 변형체 역학이다, 이런 이름들로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뭐 재료역학, 고체역학 이런 이름들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죠. 학교에서 이제 강의가 개설되는 것들을 보면 재료역학 또는 고체역학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재료역학을 하면서 해석을 하거나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구조물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조물이라면 많이 보는 실제적인 물건들을 보면 축하중을 받는 봉, 뭐 비틀림을 받는 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토목 같은 쪽에서 교량이나 이런 쪽의 하중을 지지하는 굽힘을 받는 보 모양들, 이런 것들의 해석, 즉 하중을 받았을 때 변형이 어떻게 생기고 그 내부에 발생되는 힘들이 그 재료의 그 강도를 그러니까 좀 파괴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상태까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을 얘기할 때 하중을 받는 그런 물체들의 거동을 해석하는 응용역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했는데, 좀 비슷한 관련 있는 학문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재료역학의 선수 과목으로 정역학이라는 부분을 정역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역학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선 변형을 생각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즉 변형을 생각하지 않고 강체로 이루어진 정정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강체로 이루어진 구조물들이 하중을 받았을 때 힘들이 평형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력이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들. 거기서는 하중을 받는 보에서 반력이 어떻게 될까, 다른 부분으로는 어느 정도의 힘이 이렇게 전달될까, 이런 내용들을 배웠지 처짐이 얼만큼 생길까 하는 내용들을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변형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물론 이제 정역학이라 한다면은 동력학은 질량 효과를 고려한 강체의 운동에 관한 연구다. 여러분들이 역학을 처음 배울 때 뉴턴의 법칙 이런 것 얘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속도의 법칙인가 제2법칙 보면은 힘의 합이 0인 경우에는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고, 힘의 합이 0이 아닌 경우에는 평형 상태에 있지 않고 가속도를 받아서 운동 상태가 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제 정역학 또는 고체역학과, 그러니까 재료역학 또는 고체역학과 그 선수 과목이 되는 정역학에서는 하중 상태가 평형이 되어 있는 상태를 다루고 이제 다뤘었을 겁니다. 즉, 그냥 쉽게 말해서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거동을 하는 것이었다면은 동력학에서는 힘의 합이 0이 아니고 평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운동 상태에 있게 되면 질량과 가속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즉 질량 효과를 고려한 물체가 운동 상태를 달하게 되는 부분이 동력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뭐 반복된 얘기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재료역학 또는 고체역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구조물들을 설계